자, 인사하고 수고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그래요. 자, 목요일 날은 금요일이 다가오니까 좀 즐겁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어제 올해 시험 합격자 발표를 했었어요. 네, 올해는 합격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한 해가 좀 많이 나오면 그 다음 연도는 조금 합격자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약간 올해보다는 합격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몇 점 맞는 시험입니까? 60점 맞는 시험입니다. 어제 합격자 모임을 하고 그러는데 학원마다 우리 학원도 합격자 모임을 했는데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저분도 합격하셨구나 이렇게 저렇게 공부 안 해도 합격하구나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합격한다. 실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열심히 학원만 와도 합격하구나, 학원에 와서 멍하니 앉아 있어도 합격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인물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의 인물이 되지 마시고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합격해야 되구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제 합격자 발표했고 그다음에는 이 학원들은 어제부터 해서 계속 이제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뭐 합격자 모임을 이렇게 해요. 저도 이제 계속 합격자 모임에 이제 뭐 이렇게 선생님 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여러분하고 합격자 모임에서 만나 뵙기를 제가 간절히 기대합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래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 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있어요. 매년 학원마다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5일 동안 수업을 하는데요. 근데 유난히 저를 힘들게 하는 학원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올해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내년이잖아요. 내년 이제 수업은요. 제가 월요일 날 나가는 학원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힘들게 하면 계속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학원이 저를 지금은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 정도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월요일 날 학원은 지금 이제 우리 네 번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학원은 네 번째 봤는데 저를 약간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와서 제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형태입니다. 걔가 치서라. 나는 그냥 할라. 아무도 안 한다.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죠. 이 마네킹들 이렇게 하네요. 근데 우리 검단은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또 그런 경향도 보여요. 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그러면 그런 경향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산다는 게 넓잖아 즐겁고 그렇진 않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막 너스레를 뜨는 것은 오늘 어려운 내용을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자, 그래요. 부동산학 결혼만 법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은 다 법이죠. 그래서 부동산학 결혼 강사는 약간 옷도 자유스럽게 입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번연아 보면 이렇게 넥타이도 하신 분도 있고 바지도 좀 전자능 있고 그런데 저는 지금 많이 망설이다 입고 왔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구멍이 뻥 뚫린 바지도 입고 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편한 게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좋습니다. 이제 공부할 거예요. 지금 12월 과정에는 제가 이 책의 진도에 상관없이 수업을 합니다. 꼭 여러분 알아야 될 거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건 빼버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몇 페이지 하냐면 105페이지부터 해볼 건데요. 일단 책을 105페이지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05페이지에 가운데 제3절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매번 시험에 출제요. 거기 출제 봐봐요. 26, 27, 28, 29, 30을 써놨죠. 제가 괜히 읽었네. 책은 5년간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도 거의 100% 나옵니다. 100%.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균형을 배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타이틀 달아야 돼요. 균형과 균형의 이제 변동 이렇게 해요. 균형이 있고 균형의 변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변동, 균형의 변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균형과 균형의 변화, 균형의 변동을 배우는 이 앞서 뭘 배웠냐면 수요 공급 이론에서 가장 먼저 수요를 배웠어요. 수요. 지금 제가 물어본 거 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요에서 몇 가지 배웠습니까? 수요에서 총 몇 가지 배운다고 그래서 1년 동안? 예, 됐어. 잘했습니다. 자, 개념. 더 물어보면 제가 속상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수요 배우고 그러면 수요량 결정률이라는 거 배웠어요.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노트고 여러분이 공책이니까 쓰시려면 쓰세요. 자, 수율랑 결정률이라는 걸 배워요. 다른 말로 수율랑 변화율이었습니다. 수율랑 결정률, 수율랑 변화율 몇 개? 무수히 많다. 근데 두 개로 나눈다. 가격과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나눈다. 됐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시험에 나올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서 가격이 변하든 가격 이외의 변하든 수요량은 변하는데,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량은 변하고, 가격 이외의 요인, 소득, 인구, 대체재, 보완재 가격, 이자율 등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다면 이걸 뭐라 한다? 수요 변화라고 한다.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게. 자, 여기 수요량 결정 요인에서는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수요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시했던 게 수요 곡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기서 했던 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했었죠. 그걸 좀 더 자세히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수요량의 변화와 그다음에 무슨 변화 나옵니까?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이렇게 두 개 구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요 변화 요인. 수요 변화 요인이 여섯 번째로 나오는데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 이런 것을 배우겠다고 제가 하는 여러분 수요인데 뭘 배울 겁니까? 그러면 수요 안 샀다. 뭐 이 정도만 기억난다고. 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에서 이렇게 여섯 가지 배울 건데 1번 타자가 수요 변화 요인이다. 그 다음에 2번 타자가 수요의 개념이다. 그 다음에 3번 타자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오기도 해요. 제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지 안 나온다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중요성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수요 변화 요인은 무수히 많았죠. 수요 변화 요인은 무수히 많은데 몇 개로 나눠볼 수 있다?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제가 대답하는 것은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제가 물어봐가지고 여러분 대답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왜 나를 보지? 저쪽 보지 이런다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제가 대답할 테니까 그냥 계속 보고 있어. 근데 이제 학원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작년에 일을 안 했어요. 작년에는 이쯤에 한 4주째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를 안 보기 위해서 막 책을 이렇게 했다고. 근데 올해는 물어보던 말도 그냥 저만 보는 거야. 그게 우리 검단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딱 4주째 특색입니다. 지금. 실제라니까. 작년은 저하고 눈이 마주칠 거 막 정신 없었지. 근데 올해는 물어봐도 말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알아서 대답하잖아요. 수요 변화 요인 무수히 많다. 수요 변화는 두 개로 나눈다. 수요 증가 요인과 수요 감소 요인 이렇게 나눈다. 그럼 수요 변화 요인에서 첫 번째가 인구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소득이 있었습니다. 소득이 나오면 정상제, 열등제 따지는 것이다. 소득 방향과 수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 제한을 뭐라 한다? 정상제라고 부른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면 우측 이동을 다 증가라고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걸 하겠습니다. 우측 이동한다면 그 제한은 무슨 제다? 정상제다. 이렇게 정상제를 개념 정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렇게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때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하지 말아야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정상제는 소득 방향과 수요 방향이 같은 방향. 그러니까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제도 무슨 제다? 정상제다. 목요일 날 개론책 가져온 게 정상제인 거야. 올라갈 때 올라가. 목요일 날 개론책 가져와야 돼. 근데 목요일 날 민법책 가져왔다. 그러면 비정상제인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봐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고 있다. 반대로 가고 있죠. 그게 비정상제인 거라고. 그럼 비정상적인 제화가 아니고 무슨 제다? 열등제. 그러면 소득과 수요가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럼 무슨 제? 열등제.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질문할 겁니다. 잘 보고 방향 잘 보고 대답하세요.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자를 열등제라고 한다. OX. 자, 방향 잘 보시라고.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자를 무슨 제라고 한다? 열등이란다. OX. 다시 OX. 아니,
O 했으면 O 하면 되는 거, X 했으면 X 하면 되지. 자, 마지막으로 가격이 상승할 때 수량이 감소하는 자를 열등제라고 한다. OX. 지금 이제 X가 대세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O가 많았는데 지금 X로 왔죠? 자,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수량이 감소하는 자를 열등제라고 한다. OX. 뭐 X. 소득. 정상제 열등제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상제 열등제 따지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소득이라고. 소득이 증가할 때 수량이 증가하는 자. 이래야만이 정상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량이 감소하는 자를 열등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방향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소득이 나와야만이 정상제 열등제 따지는 거라고. 소득 없잖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 주면 좀 이렇게 여러분이 저게 옳은가 틀린가? 그런데 이걸 같은 방향 주고 이건 정상제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 수량이 증가하는 자를 정상제라 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열등제가 아니에요. 얘는 열등제인지 정상제인지 모릅니다. 왜 선생님 왜 모르는데요? 소득이 나와야만이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가격이 올라갈 때 수량이 감소한 자를 정상제 열등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의미하셨죠? 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안 나왔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나와야만이 정상제 열등제 따진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수요 변화 요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 변화 요인에서 첫 번째 소득이 나왔는데 그 소득 가지고 정상제 열등제 따지는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체제 가격이 했던가요? 네. 그 대체제 가격과 해당자의 수요는 무슨 방향? 같은 방향.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자의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해당자의 가격 상승. 이제 이걸 응용하면 재화가 두 개 나오면 정상제 열등제 따지는 겁니까? 대체제 보완제 따지는 거예요. 대체제 보완제 따지는 거야. 그러면 소득이 나왔을 때만 정상제 열등제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재화가 두 개 나오는 거야. A제, B제, X제, Y제. 그러면 이거는 대체제 보완제를 따지는 거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X제 가격이 올라갈 때 Y제 수량이 증가했다. 이런 자를 정상제라 한다. 뭡니까? X입니까? X. 그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소득이란 말이 없는데 이게 정상제다, 열등제다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틀린 점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 수량이 증가했다. 그럼 재화가 두 개 나왔죠. 그럼 정상 열등제 이제 빠지는 게 아니야. 소득이 안 나왔으니까 정상 열등제 따지는 게 아니고 재화가 두 개 나오면 대체제 보완제 따지는 거야. 그럼 X제, Y제, A제, B제 나왔잖아요. 정상제 열등제를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구나. 머릿속에 확 와야지. 그래서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 가격도 B제의 수량도 증가했다. 그럼 같이 움직이죠. 그럼 무슨 제? 대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재화가 두 개 나오면 다른 생각도 순간적으로 했다. 다른 생각. A제, B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체제 보완제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A제 가격이 올라갔다. 그런더니 B제의 수요가 증가했다. A하고 B는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재화가 두 개 나왔으니까 정상제 열등이 아니고 대체제 보완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 자의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자의 수요가 증가했다. 같은 방향 움직이고 있다. 그럼 두 자는 무슨 관계에 있다? 대체제 관계에 있다. 대체제. 그럼 반대로 A제 가격이 떨어질 때 B제의 수요가 감소했다. 이 두 제의 관계는 무슨 관계에 있다? 대체제. 그렇죠. 그럼 이걸 올라갈 때 떨어졌다고 나왔다. 그러면 보완제. 이런 거 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수요 변화 요인이요. 이 정도가 여러분이 약간 힘들고 나머지는 쉬워요. 대출 이자율이 떨어졌다. 그럼 대출 이자율이 떨어지면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죠. 그럼 대출 많이 받겠죠. 그럼 대출 이자율이 떨어지면 아파트 수요 증가,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그래서 아파트 가격 상승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게 이제 수요 변화 요인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했고, 자, 공급에서도 개념, 공급량 결정 요인, 공급 법칙.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같이 움직이는 거야. 가격이 올라갈 때 공급량 증가. 그래서 공급 법칙, 그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공급 곡선,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 요인 이렇게 한 거야 이제. 네, 공급은 자세히 안 했지만 수요하고 패턴이 똑같은 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수요하고 이제 공급을 했어요. 그럼 수요하고 공급을 했으면 이걸 수요 공급을 하나의 평면상에 나타내면 그게 이제 균형이냐 균형의 변동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 공급 만났습니다.
그래서 수유에서 배웠던 우리 수유량과 공급에서 배웠던 공급량이 이렇게 일치해요. 이게 수유와 공급량이 치우침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뭐라 한다? 균형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걸 이제 균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이제 균형 저하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면 수요 배운 것을, 그동안 우리 수요 배운 것을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수요 곡선이었잖아요. 수요 제가 주제를 언급했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그림으로 표시했더니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됐습니다. 수요 곡선은 디맨드 커브에서 제가 D 곡선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 가격축이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거리가 이루어지죠. 그럼 여기는 거리량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곡선. 이 점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정확히 일치해요. 이걸 균형이라고 한다고요. 균형 상태에 있다. 이제 이 점을 균형점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균형 상태에서 균형점에서는 이 수요 곡선만 보면 이렇게 발을 내리면 이게 이제 100개라면 이 100개가 수요량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공급 곡선만 보면 이게 무슨 양입니까? 공급량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균형점에서는 이 100개가 거리가 되는데 이게 수요량도 100개고 공급량도 100개입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정확히 일치하죠. 이 상태를 뭐라 한다? 균형 상태에 있다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수요량 공급량이 100개인 균형 상태에서 균형점에서 가격이 나타날 건데 그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한다. 균형 가격.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균형 가격이 정해졌겠죠? 균형 가격을 1,000원이라고 이렇게 봐요. 자, 이 상태를 균형 상태라고 그래요. 그럼 균형은 수요량 공급량이 일치하고 여기서 수요량은 몇 개입니까? 100개. 공급량은 몇 개입니까? 100개. 치우침이 없죠. 이걸 균형. 그때 가격을 균형 가격을 한다. 자, 이걸 균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균형의 변동. 균형의 변동은 이제 오늘 공부할 건데요. 이제 지금부터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균형의 변동은 뭐가 균형의 변동이니까? 균형의 변화, 균형의 변동을 지금부터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균형의 변동의 개념이 뭔가? 지금부터 말하는 개념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자, 개념은 균형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 균형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은 지금 이 상태에 있었던 거야. 그럼 이 상태에 있는데 수요가 변하지 않고 공급이 변하지 않아요. 수요 불변, 공급 불변입니다. 그럼 수요가 변화하면 이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 변화는 두 가지잖아요. 수요 증가, 수요 감소가 있었죠. 그러면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 곡선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를 움직이잖아요.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고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를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수요가 변화했다. 이 말은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그 말이고 공급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했다는 소리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있는데 수요가 변화했다.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소리야. 공급이 변화했다.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이나 좌측 이동합니다. 그게 공급 변화야. 자, 그러면 이제 균형의 변동이라는 것은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이 상태에 있었는데 자, 균형점 1번 이렇게 상태에 있었는데 수요가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그대로 있죠. 공급이 변하지 않았다. 공급 곡선이 그대로 있겠죠. 그런데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시장에서 수요의 변화 요인이 발생해서 수요가 변화해요. 우리 검단의 인구가 2배로 증가해요. 그럼 수요 변화 요인이잖아요. 그럼 수요 증가 요인이잖아요. 자, 이런 일이 있거나 또는 공급 변화 요인이 발생해요. 그럼 공급 변화 요인이 발생하면 공급이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럼 공급 증가하면 공급은 우측 이동, 공급 감소는 공급은 좌측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지금 총 4가지가 있거든요.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변화는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그 중에 딱 하나만 해봐요. 수요 증가가 이루어졌다 해봐요. 선생님 왜 수요가 증가했는데 인구가 2배로 증가했어요. 그럼 수요 증가했습니다. 자, 이 상태였는데 수요 증가했습니다. 인구 증가로 수요 증가했어요. 그럼 수요 곡선이 어디로 가요? 우측 이동. 그럼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 곡선 1번이 수요 곡선 이제 2번이 되는 거야. 이렇게. 수요 곡선 2번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건 1번 없어진 거야. 1번 없어져 버렸고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선이 생긴 거야. 그럼 공급 말이 없으니까 공급선 그대로 있는 거야. 공급 불변이니까. 그럼 이 점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선이 이제 만나요. 그럼 이 점이 새로운 균형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균형점 2번이라고 해볼게요. 균형점 2번 이렇게. 그럼 균형점 2번에서는 균형 가격은 1,000원보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2,000원이 됐습니다. 자, 균형 거래량은 원래는 몇 개였습니까? 100개였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해서 200개가 됐습니다.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원래 균형점이 있었는데, 근데 수요 증가로 인해서, 즉 수요 변화로 인해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변화하고 그 결과 무슨 점이 이동해요? 균형점이 이동하죠. 균형점의 이동으로 최종적으로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최종적으로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동하죠. 이걸 균형의 변동이라고 그래. 그러면 균형점 이동해서 시장에서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동을 합니다. 변동. 이걸 균형의 변동이다. 그럼 가격 변동은 몇 가지? 두 가지. 가격 상승, 가격 하락. 그다음에 거래량 변동, 거래량 변화도 두 가지. 거래량 증가, 거래량 감소. 이걸 균형의 변동이라고 해요. 균형의 변동 다시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수요 변화가 일어나거나 공급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 좌측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 좌측 이동하여 그 결과 균형점이 이동하고 이걸 균형의 변동이라 하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균형의 변동이 일어나면 시장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동한다. 균형 가격이 상승하거나 균형 가격이 하락한다. 이걸 뭐라 한다? 균형의 변동이라고 한다. 의미 되셨습니까? 예, 그래요. 자, 이제 우리 105페이지에 균형 가격, 균형 변화라. 근데 저는 시장의 이제 균형의 변동이라는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자, 제가 했던 것은 여러분들 107쪽 한번 가봐요. 107쪽 이제 107쪽 가면 균형점이 이동이 이렇게 나왔죠. 균형점 이동. 그게 지금 균형의 변동이라고 해요. 균형의 변동. 자, 그러면 이제 균형의 변동에 제가 개념을 설명했어요. 근데 이건 안 나와.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균형의 변동의 모습이 시험에 나와요. 형태. 그러니까 균형의 변동의 형태가 어떤 게 나오는가. 자, 이건 이제 최종적으로 저기 5가지 배울 건데 오늘은 3가지만 한번 배워보자고. 3가지만. 자, 이게 지금 균형의 변동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1번에서 그럼 균형의 변동의 원인은 뭐 있어요? 균형의 변동 원인 이거잖아요.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 이게 원인이야. 그 결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동한다. 이걸 균형의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균형의 변동의 모습은 총 저한테 5가지 배우는데, 자, 첫 번째 수요만 변하는 경우 이렇게. 그럼 수요만 변화했다. 그럼 공급 말이 없죠. 그럼 공급은 일정하다는 소리야. 근데 시험 지문에서 공급이 일정하다고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언급이 없으면 공급은 일정한 거야. 그럼 공급선은 안 움직인 거라고요. 자, 이 그림은 공급 곡선은 그대로 있죠. 그럼 공급이 일정할 때 이 소리야. 그때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소리라고 이게. 그럼 이제 수요 변화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공급은 일정하다는 소리야. 공급은 일정하다, 공급은 불변이다. 이렇게. 그럼 시험 문제에서 수요 변화를 물어보고 싶으면 시험 지문에다가 공급이 일정할 때 이렇게 주거나 아예 공급을 언급하지 않거나 이렇게요. 그럼 이제 수요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로 움직이고 수요 변화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2가지가 있지. 수요 변화는 2가지.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수요 증가 이라면 수요곡선 우측 이동하고 수요 감소가 이러면 수요곡선 좌측 이동하죠. 수요 증가 요인이 발생해서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할 것이고 수요 감소 요인이 발생하면 수요곡선 좌측 이동할 것이고. 됐잖아요. 그럼 수요 증가가 일어나면 수요곡선 우측 이동하고 수요 증가, 수요 변화죠. 그러면 수요곡선 우측 이동할 것이고,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하겠네. 되셨죠? 그럼 이게 지금 이 그림이 수요 증가거든요. 그럼 수요 증가했더니 가격은 상승했고 거래량 뭐였습니까? 증가했죠. 그럼 수요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자, 이거 봐요. 이걸 지문으로 만듭니다. 지금 제가 말한 지문도 몇 번 나와서 이 지문도 우리 시험에 공급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네요. 이렇게. 선생님 진짜로 그렇게 네요? 그렇게 네요. 이렇게. 다 맞출 것 같죠? 천만에. 다 맞출 것 같죠? 천만에요. 다 못 맞춰요. 이상하게 틀려옵니다. 이상하게. 왜 틀렸어요? 그러면 내 시험지는 수요 감소라고 나왔던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틀려온다. 이런 것도. 자, 이번에는 수요 감소로 가요. 그럼 수요 감소로 가면 수요 곡선이 어디로 움직여요? 좌측 이동하죠. 그럼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시키자고요. 자, 이게 균형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인구 감소했습니다. 그럼 인구 감소하면 수요 변하고, 수요 변화 중에서 수요 증가다 감소다? 감소. 그럼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D2의 수요 곡선이 됐습니다. D3. 이렇게. 그럼 원래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이제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 갈까요? 원래 가격은 지금 여기 1,000원이잖아요. 그럼 새로운 균형점 가격은 500원이 되는 거고, 거량은 100개였죠. 근데 새로운 균형점 거량은 50개. 그러면 수요 감소했더니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하고 가격은 떨어지고 거량은 감소하고. 그럼 공급이 일정할 때 수요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해서 가격은 떨어지고 거량은 감소하고 이렇게. 자, 두 번째 균형의 변동의 모습. 두 번째 반대. 이제 공급만 변하는 경우, 공급만 변하는 경우, 공급 변화. 그럼 공급 변화 있습니다. 수요는 뭐하고? 일정하고. 수일정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 공급 변화했다. 몇 가지? 두 가지.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럼 이거 물어볼 때 이렇게 해요.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이 증가하면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이 증가하면 이제 그림으로 그리기 전에 우리 말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생각해보자고. 자, 균형 상태에 있었어요. 그럼 균형 상태에 있었단 말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았다는 소리야. 그게 균형이잖아요. 여기. 균형이라는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같은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 봐봐요. 근데 수요는 일정해요. 수요량은 100개로 일정했어요. 근데 공급이 원래 100개였는데 공급이 증가했대요. 그래서 공급이 100개에서 150개가 된 거야. 그럼 공급이 더 많죠. 그럼 공급만 증가하면 시장에서 물량은 남아돈다는 거야. 그럼 시장에서 물량이 남아돌면 가격은 올라갑니까? 떨어지지.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 시장에서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거래량은요? 증가합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자, 이번엔 공급이 감소했어요. 그림으로 그리기 전에 이제 말로 할까요? 수요량, 공급량 두 개 다 100개였죠. 100개였는데 수요량은 일정해요. 근데 공급이 증가해요. 그럼 공급이 감소해요.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이 50개 된 거야. 그럼 시장에서 살 사람은 많은데 물량은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요? 올라가고 거량은 감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수요 증가. 수요 증가를 제가 말로 해볼게요. 수요와 공급량이 똑같았죠. 똑같은데 공급은 그대로 있어요. 수요만 증가해요. 그러면 살 사람만 늘어나요. 그럼 가격은 올라가죠. 자, 수요 감소.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데 살 사람이 부족해지는 거야. 수요 감소니까 살 사람이 줄어드는 거야.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그럼 시장에서 물량이 남아돌아요. 그럼 가격은 떨어져야 되겠지. 이렇게. 자, 이거 그림을 합니다. 얘는 그림을 했으니까. 자, 이거 그림.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를 그림을 할 겁니다.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균형점,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됐어요? 자, 이 상태에 있었는데 수요는 일정해요. 수요 곡선 안 움직여요.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공급선 어디로? 우측 이동. 그래서 우측 이동했습니다. 자, S0가 S1 됐어요. 새로운 균형점.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떨어졌죠. 거래량은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여기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자, 공급 감소. 공급선이 어디로? 좌측 이동. S2. 새로운 균형점. 원래 균형점. 그래서 균형 가격 1,000원, 균형 거래량 100개 이상 됐어요. 근데 공급이 감소해서 새로운 균형점이 된 거야.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가격은 2,000원. 자, 거래량은 원래 거래량이 몇 개였습니까? 100개. 근데 50개로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되셨죠? 자,
이제 그림 그리지 말고 여러분들 그림 그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시험에서 그림 그려보세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되구나 했고 우리 이제 그림을 통해 이해됐으면 그림 그릴 필요도 없어요. 뭐 그냥 이제 머릿속으로 그냥 딱 그려내면 돼요. 수요 증가했다. 저한테 배울 때 있잖아요. 수요 증가했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이 100개였다. 근데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만 증가했다. 그러면 살삼이 늘어났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제 그것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수요 증가했습니다. 올라갔죠? 수요 증가 올라간 거잖아요.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올라가죠. 그럼 수요는 가격과 거래량 방향, 수요 방향하고 똑같다 하면 돼요. 수요 증가했죠. 가격 올라가고 거래량 증가하고. 자, 수요 감소 떨어졌죠.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도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 움직이는 방향이 같다. 이렇게. 수요 증가했는데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틀렸다. 그러면 합격했어도 합격지 판다. 틀릴 수가 없잖아요. 자, 이번엔 공급을 와요. 공급은 증가했습니다. 그럼 가격은요? 떨어지죠. 그럼 공급 방향과 가격 방향은 반대. 자,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되셨죠? 이렇게. 자, 이번엔 거래량 봐봐요. 거래량. 자, 이 네 가지 경우 거래량만 보는 겁니다.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그러면 거래량은 앞에 말을 그대로 따라가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데?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근데 수요 공급 이론에서 가격이 중요합니까? 거래량이 중요합니까? 가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래량 거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혹시라도 나오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수요 증가했습니다.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 수요 증가했죠. 그럼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거래량은 앞에 말을 그대로 따라가주면 돼. 자, 그러면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거래량 뭐 또 감소야. 공급이 증가했잖아.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그러니까 거래량은 앞에 말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자, 가격만 공급이 반대. 수요는 같은 방향. 그러면 수요 증가했다. 가격 상승. 수요 감소했다. 가격 하락. 자, 공급은 반대로 한다고 그랬죠? 공급 증가했다. 가격 하락. 공급 감소했다. 가격 상승. 되셨죠? 난 더 이상 못했네. 더 이상. 나 죽어볼 것 같아. 더 이상 하면. 자, 여기 균형의 변동의 모습, 형태 몇 가지? 5가지야. 5가지. 5가지인데 지금 하나, 2개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나와야 되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좀 녹록잖아요. 이제. 자, 그러면 여기 1번하고 2번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왜 비현실적이냐? 우리 금단의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만 증가했다, 수요만 감소했다 이런 일은 없어요.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3번은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걸 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책을 보기로 하고 이제 세 번째 균형의 변동의 모습 세 번째입니다. 분위기 별로 안 좋아집니다. 왜 안 좋아지냐면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분위기가. 근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이 다음에 탄력성이라 할 거거든요. 그때 분위기가 안 좋아질 조짐이 보이거든요. 처음에 너무 좋으면 나중에 안 좋아지거든. 이제 그럼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균형의 변동 모습 세 번째. 이럴 수도 있잖아요. 수요만 변한 게 아니라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자, 이렇게. 그럼 여기에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다. 동시에 발생했다는 저는 이렇게 플러스를 씁니다. 그럼 동시에 발생했다. 여기에 총 12가지가 나와. 12가지. 짜증나죠? 12가지 나옵니다. 근데 12가지 나오는데 일단 제가 4가지만 나눠볼게요. 자, 수요 증가한 경우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어요. 이 경우라고. 자, 두 번째는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뭐 할 수 있어요? 옳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이제 수요가 감소해요. 수요가 감소하는데 그런데 공급은 증가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네 번째,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일단 4개 나왔어요. 4개 나왔는데 여기 이 안에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이 속에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 3가지고 4가지니까 3, 40에서 12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의미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자, 일단 책을 한번 보자고요. 107페이지. 책을 107페이지 보면 그러면 이제 균형점의 이동 그러면서 균형 상태에서 인구 변화, 소득 변화, 기술 변화, 생산비 변화 등 어떤 외부적 충격이 가해지면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좌우로 이동한다. 이게 지금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이야. 맞잖아요. 예. 이를 균형점의 이동이라 한다. 균형점의 이동에서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량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분석해야 된다. 자, 단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것을 전제한다. 이거는 좀 이따 이제 배우게 될 것이고 이제 이런 말은 지금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책은 균형의 변동의 모습이 나오죠. 1번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만 이동하는 경우 그게 이거잖아요. 자, 수요 증가하는 경우 아니 수요 변하는 경우하고 공급 변하는 경우 거기서 총 4가지가 나왔잖아요. 자, 1번하고 2번이 수요 변화잖아요. 동그라미 1번, 2번이 수요 변화죠. 공급은 불변인데 공급은 일정한데 저는 칠판에 공급 일정이라고 했잖아요. 일정하고 불변이 똑같은 말이야. 경제학에서는. 자, 그러면 1번은 수요 증가했다. 공급은 일정한데 그러면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저는 거래량이라고 하지만 우리 책은 균형량이라고 그랬죠. 균형량. 그러니까 균형량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균형 거래량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균형량이 아니라 균형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그래서 균형량이라고 나와서 틀린 건 아니고 거래량이라고 나와도 돼요. 근데 그 밑에 그림을 봐봐요. 밑에 그림을 보면 그러면 가격하고 거래량이라고 나왔습니까? 수급량이 나왔어요? 수급량이 나왔죠. 봐봐요. 거래량이라는 말, 균형량이라는 말, 수급량이라는 말, 교환량이라는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인데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거래량이라는 말이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의미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2번 됐고 3번, 4번은 다 저하고 공부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밑에 2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동하는 경우, 변동하는 경우 그게 지금 여기야. 여기 3번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그러면서 총 몇 가지 나와요? 4가지 나왔잖아요. 총이 아니라 일단 4가지 나왔잖아. 1번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 2번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 총 4가지 나왔죠. 4가지. 자, 그럼 이 4가지를 이제 펼쳐 쓰면 12가지가 돼요. 그래서 한 장을 넘기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한 장을 넘겨봐요. 넘겼더니 거기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일어났죠. 그 밑에 기역, 니은, 디귿 3개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 밑에 또 박스, 그 밑에 표를 보면 2번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 나오죠. 그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또 3개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칠판 다시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일단 4가지로 나누고 이 4가지 속에 각각 3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총 몇 가지입니까? 12가지 경우잖아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서 우리 책 보면 그림으로 그려놨죠.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림 그릴 필요도 없고 제가 지금부터 하나만 딱 해볼 건데 이해 안 되면 지금 이해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다음에 109페이지 가봐요. 109페이지는 108페이지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게 109페이지 핵심이라고 써놨죠. 그 109페이지 핵심이라고 써놓은 게 여기 이 부분을 지금 정리해 놓은 거라고. 정리. 자, 그러면 이거 제가 오늘은 이거 2번 하나만 딱 해볼게요. 2번 하나만 할 텐데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이해하지 말아야겠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초반부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머리 빠지니까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어떻게 하는가만 보라고요. 다 알게 되니까. 자, 그러면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다. 저는 그림으로 안 그려요. 그림으로 안 그립니다.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는 강사들도 있어요. 자,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방법이 다른 거야.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러니까 그림 안 그릴 거니까 여러분 그림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다. 이 경우를 좀 한번 해볼 거라고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는 얼굴은 전혀 아니니까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다. 어떻게 제가 하는가 딱 보시라고요. 자,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다. 자, 그러면 이게 동시에 발생했는데 따로따로 발생했다 이 봐요. 자, 수요 증가만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멍청해서 지웠네. 자, 그러면 수요 증가만 일어났다고 한번 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수요 증가가 일어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하죠. 자, 거래량은 증가입니까 감소인가? 증가하죠. 자, 됐어요. 이번에는 공급 감소만 일어났다 이봐요. 공급 감소만 따로따로 보는 거야. 그럼 이제 공급 감소만 일어났습니다. 그럼 공급 감소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이죠. 거래량 어떻게 된대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라니까. 거래량은 앞에가 따라간다니까. 선생님 거래량 앞에가 따라가니까 이거 따라갔는데 그러면 안 되지. 거래량이 감소했잖아.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하는 거지.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 수요 증가만 일어났다고 하면 이게 답이죠. 공급 감소만 일어났다고 하면 이게 답이잖아요. 그런데 지랄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대. 그럼 두 가지 동시에 발생 우리도 더해주면 되지. 되셨죠? 자, 그러면 더했습니다. 자, 가격 봐요. 가격은 두 개 다 올라갔죠. 수요 증가 가격이 올라갔죠. 공급 감소도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가격이 두 개 다 올라가면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야 돼요?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요? 상승. 그럼 가격은 상승이죠. 가격은 상승. 자, 거래량 갑니다. 거래량은 수요 증가는 거래량을 증가시킨대요. 근데 공급 감소는 또 거래량을 감소시킨대. 이런 지랄. 그럼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알 수 없지.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책 봤죠? 거래량은 알 수 없다. 여기다가 거래량은 알 수 없음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알 수 없냐? 여기다가 정확하게는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그래. 그 변화를. 그 변화란 말은 거래량 변화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알 수 없음 그런다고. 거래량은 알 수 없음. 정확하게는 그 변화를 알 수 없음. 알 수 없다. 불분명하다 그래. 불분명. 그럼 이 알 수 없다 말은 세 가지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래량이 증가할지, 거래량이 감소할지, 거래량이 불변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되는 거야. 의미 되셨죠? 자, 그런데 이 안에 몇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세 가지가.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지금부터 할 거니까 자, 잘 보시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 거니까 여러분 눈빛은 지금 시계 보고도 남음이 있어 지금. 눈빛은. 자, 첫 번째 수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했는데 그런데 공급 감소는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요. 공급 감소는 아주 미세하고 수요 증가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는 거야. 자, 이런 경우가 나타나요. 이런 경우가. 자, 두 번째는 수요 증가가 100개 일어났어요. 근데 공급 감소도 100개가 일어난대. 이 경우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똑같게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세 번째는요. 수요 증가는 100개가 이루어지는데 공급 감소가 300개가 이루어지는 거야. 300개. 그러면 수요 증가 100개, 공급 감소 300개. 그러면 어디가 더 커요? 공급 감소가 더 크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뭐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다. 이 속에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일어나는데 수요 증가가 더 큰 경우가 하나 있고 공급 감소가 하나 더 큰 경우가 있고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같은 경우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가 더 크게 났다. 자, 이걸 지문에 줄 때 뭐라고 주냐면 이렇게요.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클 때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엄청 쉬워요. 자, 1번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면 큰 쪽이 무조건 답이에요. 그러면 공급 감소는 무시하는 거야. 봐요. 지금 수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했죠. 근데 수요 증가가 더 크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급 감소는 무시. 공급 감소는 안 보는 거야. 그 뭐가 답이다? 수요 증가로 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수요 증가가 답이니까 이건 안 보고 이게 답이라는 소리야. 이게 답. 그럼 이 경우는 수요 증가가 답이니까 이렇게 와서 이 경우는 가격은 상승하고 거량은 증가합니다. 이게 답이라고요. 의미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 3번 가봐요. 3번. 3번은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죠. 근데
수요 증가는 조금 일어나고 공급 감소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난 거야. 그러면 공급 감소가 크죠? 그러면 공급 감소가 답이라고요. 그러면 수요 증가는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수요 증가는 무시하는 거야. 무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무시예요? 개무시. 이런 경우는 수요 증가는 개무시야. 그럼 1번은 뭐가 개무시야? 공급 감소 개무시라고요. 큰 쪽이 답이니까. 그럼 3번은 뭐가 답이에요? 공급 감소가 답이에요. 그럼 3번은 답은 어떻게 하냐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량은 감소합니다. 이게 답이라고요. 자, 지문 만듭니다. 다른 거 모두 일자가 나올 때 수요 증가보다 공급 감소가 크게 일어나면 그래요. 그러면 수요 증가보다 공급 감소가 더 크게 났다. 공급 감소가 크게 일어났죠. 그럼 수요 증가는 볼 것도 없고 무조건 공급 감소가 답. 그러면 가격은 상승, 거량은 감소. 이렇게. 여기 봐요. 1번 다시 합니다. 다른 조건 모두 일정하다 할 때 공급 감소보다 수요 증가가 더 클 때 시장에서 가격은 상승, 거량은 증가. 수요 증가가 더 크면 수요 증가가 답이니까 공급 감소 이렇게 무시하고. 자, 2번 이제. 2번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똑같게 나왔죠. 그러면 두 개 다 무시를 못하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봐요. 이 경우가 이러면 좀 힘들어합니다. 가격과 거량을 갑니다. 가격은 무조건 상승이에요. 가격은. 여기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나왔죠. 그러면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나오면 무조건 가격은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가 크든 공급 감소가 크든 똑같은 가격은 무조건 상승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거래량만 해주면 돼요. 거래량. 제가 이랬죠. 여기 알 수 없다의 뜻은, 알 수 있다의 뜻은 잔다.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고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 1번은 거래량이 증가했죠. 3번은 거래량이 감소했죠. 그럼 증가 하나 나왔고 감소 하나 나왔죠. 불변도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 거래량 뭘까? 불변. 선생님 왜 불변인데요? 자, 빨리 설명하고 쉬었다 할 겁니다. 인상 안 좋아지니까. 자, 봐요. 여기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일어났죠. 그거 일어나기 전에,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일어나기 전에 거래량이 몇 개였냐면 거래량이 1000개였어. 1000개. 1000개가 거래량이었어요. 이거 있기 전에 이게 또 못한다냐. 눈만 깜박깜박하고. 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거래량이 1000개가 있었다고요. 1000개가. 근데 수요가 증가했죠. 그 수요 증가한테 물어봐요. 야, 너 몇 개 증가했는데? 수요 증가 나 200개 증가할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수요 증가 200개 일어나면 거래량이 몇 개 증가했을까? 200개 증가했겠죠. 그럼 여기다가 200개를 더해 주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가 수요 증가야. 근데 공급이 감소한대. 그러니까 공급한테 가서 너 몇 개 감소할 건데 수요가 증가한 만큼 감소시킬 거야? 수요 200개 증가했잖아요. 공급 감소가 200개 이루어진다잖아. 똑같다잖아요. 그럼 공급이 200개 감소하면 거래량은 200개가 감소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200개를 빼야지. 200개. 그럼 원래 1000개였는데 수요 증가로 200개 증가했더니 공급 감소로 200개를 감소시킨대. 그러면 거래량은 다시 몇 개? 1000개. 그러면 거래량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불변. 되셨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집에 가서 해봐. 된가 안 된가? 안 돼. 자, 이게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또 있는데 이제 정확히 10분 쉬었다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되셨죠? 예.